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형팬분은요, 기존에 조금 전통적인 회사에 있다가 굉장히 앞선 어떤 문화를 일하는 방식을 가진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신 거죠. 갔더니 문화가 너무 안 맞는 거야. 완전 컬처 쇼크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인데, 요즘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오늘 형팬분의 이 사연을 좀 직접 읽어보면서 실제로 이걸 먼저 하신 분의 남들에게 좀 이렇게 하소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직무 5년차 직장인입니다. 5년 동안 제조업에서 재직하다가 한 달 전 IT 회사로 첫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의 딱딱하고 올드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IT 회사의 수평적이고 젊은 분위기 속에서 세련된 인사제도를 배우고 꾸려나갈 기대로 산업을 바꾸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산업에 대한 것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직무와 산업을 동시에 바꾸는 건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막상 입사해보니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다른 조직 분위기에 멘붕이 옵니다. 마치 동양 문화권에서 서양 문화권의 나라로 이민 온 느낌입니다. 자, 이민 온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표현에서 배울 게 있다고 봐요. 이민 1세대를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뭐 사람마다 물론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생을 좀 한다. 하지만 그 고생을 극복한 뒤에는 전혀 다른 커리어가 열려있다.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교육, 전혀 다른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잡힌다. 이게 뭐 옛날로 치면은 아메리칸 드림, 지금으로 치면 코리안 드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계속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직장에 비해 체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많은 업무 툴을 사용하는데도 툴이 잘 안 될 때 물어볼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없어서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 작은 부서가 없어 인사 담당자가 작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분들, 전 직장에서는 업무하며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는 부분들에서 현 직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효율적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사를 하면서 자금을 하는 거, 인사를 하면서 뭐 재무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거, 마케팅을 하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직무 전문성의 개념이 좀 안 맞지만 저는 이게 더 생산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IT라는 특성상 이제 융복합적인 미래지향적인 직무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직무명 자체도 그냥 전통적으로 인사, 영업, 뭐 개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이름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직무 자체가 혼용된 형태가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이따가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융복합 직무가 미래지향적인 직무라고 봐요. 이런 직무에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는 채용 중심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채용 중심의 커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 제도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반드시 직무만으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것만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성과가 나고 있냐, 이 회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냐라는 결과물 기준으로 이 생산성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나서서 바꿔야 하는 생각에 타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제안했는데 여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걸로 문제 제기하느냐 핀잔만 들었습니다. 굴하지 않고 제가 바꾸기에 노력해야 할지, 답답하지만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할지 고민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로마 가서 로마법을 따라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엔 선진국으로 간 거라니까. 선진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과 시스템을 빨리 좀 배워보세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훨씬 나은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이 한 가지 있는데요.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IT라는 것이 사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죠. 구조나 시스템이 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핵심이 저는 드러커가 이야기한 지식근로자의 개념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지식근로자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걸 물으면 일단 대화가 안 돼.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서 오히려 컨펌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냐? 이 기준이 더 맞지 않겠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바른 질문일 것 같아요. 특별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체계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왔는데 고객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보니까 이거 다 옛날 방식이다.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올바른 지식근로자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스타트업이 더 좋다고 봐요. 정해진 걸 따르다 보면 그 룰이 조금이라도 바뀔 만한 환경에 딱 가는 순간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 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룰을 만들어야 돼. 물론 이민 온 것처럼 개고생은 합니다.
하지만 이 룰 자체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룰을 만들었던 히스토리와 백그라운드를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죠. 일잘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기획한 일을 내가 책임지고 완수한다. 사실 이게 지식근로자의 그 펀더멘탈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지식근로자에 대해서 드러커는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한 7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바통을 받아서 그 뒤로 스티븐 코비가 그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성공하는 사람들 읽고 있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위의 세계라는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지식근로자만 남게 된다. 아니면 나머지는 필수 근로자, CEO나 자본가 같은 필수 근로자가 남고, 아니면 나머지는 기타 근로자로 분류돼서 이제는 임시직이나 고용관계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2030의 추계전환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2030년에 이 추계전환이 일어난다고 더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예측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 큰 변화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뭐 시차라든지 적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나라마다 또는 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이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린 뭐래요? 이 관점을 빨리 획득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형팸님은 아주 적절한 이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연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탑다운식 업무 방법에 익숙했던 제가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죠. 전 직장은 위에서 시키는 업무가 곧 제 성과가 되었는데 이곳은 제가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직 입사 한 달 차이긴 하지만 나름 경력직인데 멀뚱히 앉아있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때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고객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 고객이 누군지를 규정하고 그 고객의 니즈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 서비스, 제품의 그것과는 뭐가 다르냐 이걸 계속해서 바꿔내는 게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죠. 특별히 인사라면은 아마도 더 보수적이었을 거예요. 더 보수적이고 뭐 말은 되게 추상적이고 뭐 앞서 있고 트렌드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하셨던 일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하시는 분들 빨리 스타트업 적용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인사 제도는요 수년 내에 굉장히 구태의연한 제도로 뭐 제가 보기엔 이미 구태의연한데 이미 그거 다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결국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고객이 누군지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조사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고객 조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은 이분의 사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너무나 젊고 유연한 조직 문화입니다. 일단 전사 공지 메일에 귀여운 글씨체, 가벼운 장난 멘트와 쿠셔너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맑은 고딕에 딱딱하고 요점만 얘기하는 공지와 메일에만 익숙했던 사람인데 솔직히 인싸 조직에 온 아싸 꼰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스타일까지 바꿔야 하는 것 같아 이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되게 쉬운 문제라고 봐요. 그냥 따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엔 그냥 그게 뉘앙스가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회사에서 조금 더 그렇게 편안하게, 좀 더 자유롭게, 문화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거든. 이미 익숙해. 여러분이 진짜 막 이런 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친구들과 했던 내용 중에 뉘앙스나 표현만 캐치해서 업무에도 적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거 내용까지 캐치하시면 안 돼요.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뭐 딱딱하거나 핵심이거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표현하는 형태나 뉘앙스만 친구들과 하는 조금 더 편안한 내용을 쿠셔너처럼 집어넣으시면 뭐 얼마든지 금방 적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팸님의 고민의 마지막 줄인데 이런 겁니다. 적응하기가 힘들어 다시 제조업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80도 다른 직장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돌아가는 건요, 백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제조업을 폄하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지금 거의 조선시대급인 거야. 지금 곤방대 피고 지금 막 담배 피고 이런 때란 말이지. 그래서 갑자기 실리콘밸리를 간 거예요. 갔더니 막 다 핸드폰을 하고 막 앱으로 뭐 소통이 끝나고 막 이러고 있어. 출근도 안 해. 막 이렇게, 야, 어떻게 일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지금 저는 너무 잘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적응하시고 여기에서 새로운 인사를 배우시면 미래의 인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고민의 기로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 드러커 형님의 의사결정 기준, 원칙에 대해서 언급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드러커 형님은 이런 조언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직도 하나의 결정이죠. 어떤 나의 선택이겠죠. 이런 결정을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져라. 첫 번째, 문제보다 기회에 집중해라. 지금 있는 회사는 문제입니까 기회입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엔 분명한 기회가 맞습니다. 두 번째,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해라.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건 과거예요. 그 경영 시스템이나 일하는 방식 다 과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야. 새로운 것을 적응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일반적인 것보다 고유의 것을 선택해라. 유니크한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사적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려면 더 유니크해져야 될 거예요.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선택은 잘하셨으니까 적응하는 데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조언을 드렸던 고객조사라는 관점으로 업무적인 건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이 있다면요, 이런 직무적인 것도 좋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언해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